선생님, 제가 10년째 매일 먹던 비타민C,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지난주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작은 약봉투를 꼭 쥐고 계셨죠. 아침마다 공복에 한 알씩 먹었는데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나서요. 겨울만 되면 감기는 기본이고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버거워요. 선생님, 비타민C가 제게 독이 된 건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들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문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현역 내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40년 넘게 5만 명이 넘는 분들을 돌봐오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매일 아침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5km 산책을 거뜬히 하며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묻죠. 85세에 어떻게 아직도 진료를 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 제 몸을 지켜주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비밀 중 하나. 비타민C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는 사실을요. 공복에 먹으면 위가 상한다. 하루 한 알로는 3시간 만에 사라진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하루 6,000극을 3번으로 나눠야 한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김순자 할머니는 한 달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겨울 감기 없이 지내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가볍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나도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김순자 할머니가 다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비타민C 가루 한 통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첫 번째 한 숟갈을 물에 타서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돈 0원이지만 그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비타민C를 먹고도 여전히 감기에 걸리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속이 쓰리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먹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먼저 가장 흔한 실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먹는 거예요. 70세 한미숙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C 1.0mg을 드셨어요. 처음엔 이게 건강 비결이야 하시며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이 올라오더니 결국 선생님, 이건 제게 안 맞는가 봐요 하시며 포기하셨어요. 한미숙님처럼 공복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강한 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빈 속에 산을 넣으면 위점막이 자극받기 시작해요. 처음엔 속쓰림으로 끝나지만 계속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한미숙님께 공복은 금지예요. 식사 중간에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 드렸어요. 그 후로 속쓰림이 사라지셨고 이제는 매일 편안하게 드시고 계세요. 두 번째 실수는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거예요. 68세 최대현님은 아침 식사 후에만 1,000mg을 꼬박꼬박 드셨어요. 선생님,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어요.
그냥 포기할까요? 하시며 한숨 지으셨어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에 쌓이지 않아요. 먹고 나서 3, 4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마치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목마른 것과 똑같아요. 혈중 농도가 잠깐 올라갔다가 금세 뚝 떨어지니 항산화 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틈이 없어요. 최대현님께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나눠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 만에 선생님, 피로가 줄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시며 오셨어요. 3번째 실수는 100년 전 기준량만 먹는 거예요. 82세 유경자 할머니는 10년째 매일 아침 공복에 500ml를 드셨어요. 선생님, 겨울만 되면 감기 3번, 몸살 2번, 비타민C가 소용없네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100년 전엔 하루 62ml만 먹어도 괴혈병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세먼지, 스트레스, 가공식품 때문에 활성산소가 10배는 더 생겨요. 게다가 토양이 척박해져서 같은 사과를 먹어도 비타민C가 70%나 줄었어요. 현대인은 하루 6.0ml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벨리에르그룹에서 혈청균 ml만 먹고 효과 없다며 포기하시죠. 유경자 할머니도 처음엔 하루 6.0ml 너무 많지 않나요 하셨어요. 하지만 천천히 늘려가며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선생님, 올해 겨울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전화로 기뻐하셨어요. 이 3가지 실수를 한 번에 비교해보면 참 놀라워요. 하루 한 번 1000mg을 먹으면 혈중 농도가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3시간 만에 90%가 배출돼요. 효과가 있을 리 없죠. 반면 하루 3번 2000ml씩 나누면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24시간 내내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 하나로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도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공복에 한 알 아침에만 한 번, 아니면 옛날 기준량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방법만 바꿔보세요. 다음으로는 이 올바른 방법이 어떻게 암과 치매를 막아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20년, 아니 30년 전부터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일이에요. 그 시작점은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라는 건 우리 몸이 산소를 쓰고 남긴 찌꺼기 같은 거예요. 원래는 세균을 물리치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해요. 미세먼지 한 모금, 스트레스 한 번, 가공식품 한 입, 이 모든 게 활성산소를 폭발시키죠. 이 녀석들이 세포 속 DNA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이상하게 변이되고 그 변이된 세포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암이 돼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5종 이상의 암이 활성산소와 직접 연결돼 있다고 밝혔어요. 위암, 대장암, 폐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막아줘요. 먼저 활성산소를 만나자마자 즉시 중화시켜버려요. 마치 불길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요. 2번째로는 훈제고기나 절인 음식에서 나오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막아줘요. 김치나 햄 같은 음식을 좋아하시죠? 그럴 때마다 비타민C가 조용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3번째로는 우리 몸의 자연살 해세포, 그러니까 NK세포를 깨워서 암세포 발견 제거하게 만들어줘요.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암이 시작될 틈이 없어져요.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1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어요. 비타민C를 가장 많이 드신 상위 25%의 그룹은
적게 드신 그룹보다 위암 위험이 25%나 낮았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서도 대장암 위험이 20% 줄었대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이에요. 75세 강도연 아저씨를 기억하세요. 작년 위내시경에서 점막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선생님, 위암인가요? 하시며 손이 덜덜 떨리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 역, 공기미륵을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하루 유수갈 너무 많지 않나요? 하시더니 한 달, 2달 지나면서 속이 편안해지셨어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점막 손상이 80%나 좋아졌어요. 선생님, 밥이 맛있어졌어요. 입맛이 돌아왔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미소가 바로 비타민C가 만들어준 기적이죠. 여러분, 활성산소는 매일 우리를 공격하지만 비타민C는 매일 우리를 지켜줘요. 다음으로는 이 비타민C가 장소까지 내려가 대장암을 어떻게 막아주는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대장암은 장 속 나쁜 균이 쌓여서 생겨요. 비타민C가 그 균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장에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좋은 균이 많으면 장이 건강하고 나쁜 균이 늘어나면 만성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계속되면 대장벽이 상하고 결국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쁜 균은 가공식품, 스트레스, 항생제 남용으로 늘어나요. 반대로 비타민C는 유익균을 키워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장 속 환경이 좋아지면 대장암 위험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71세 서은자님을 기억하세요. 대장 용종을 제거한 후 재발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또 수술 받아야 하나요? 하시며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약물과 함께 비타민C 6, 곤리미리액을 하루 3번 드시고 매일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조금씩 드세요. 라고 조언드렸어요. 처음엔 하루 3번 발효식품까지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셨어요. 1년 후 추적검사에서 용종 재발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생님, 배가 불러도 가볍고 변비도 사라졌어요 하시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비타민C와 좋은 균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실천은 간단해요. 훈제고기나 절인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C를 함께 하세요. 고기 구이 후엔 레몬물 한 잔 마시면 돼요. 이 작은 습관이 장 속 나쁜 균을 줄이고 좋은 균을 키워줘요. 이제 비타민C가 뇌까지 올라가 치매를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뇌는 우리 몸의 2% 무게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20%나 써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늙어요. 뇌가 늙는 과정은 3단계예요. 먼저 활성산소가 신경세포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매일 숨쉬는 산소가 뇌에 쌓이다 보면 그 찌꺼기가 세포를 상하게 하죠. 그러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끈적한 물질이 쌓여요. 이게 기억의 문을 막아버려요. 손주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어제 먹은 밥이 생각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염증이 퍼지면서 알츠하이머가 시작돼요. 이 모든 게 조용히, 천천히 10년, 20년 동안 진행돼요. 비타민C는 뇌를 3가지로 지켜줘요. 첫째, 항산화 작용으로 해마라는 기억 중추를 보호해요. 해마가 건강해야 새로운 추억이 생기고 옛 추억이 살아나요. 둘째, 한겸증 작용으로 베타아밀로이드를 억제해요. 끈적한 물질이 쌓이지 않게 말끔히 청소하는 거예요. 셋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줘요.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이 잘 돼요.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뇌가 10년은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옥스퍼드와 존스 홉킨스 대학이 15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혈중 비타민C가 가장 높은 25%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3%나 줄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제 삶이에요. 82세 박선자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선생님, 손주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길 가다 집을 잃어버려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며 모니터링까지 했어요. 저는 비타민C 6홍천 리미력을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드시고 오메가3도 함께 하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하루 3번 생선 기름까지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오케이 하면 바로 대답해요 라고 웃으셨어요. 1년 후 인지검사에서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이제 시장도 혼자 다니고 장도 봐요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뇌가 살아난 증거예요. 비타민C는 뇌의 방패예요. 다음으로는 오메가3라는 검과 함께 쓰면 어떻게 더 강력해지는지 그 시너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비타민C는 뇌의 방패예요. 오메가3는 검이에요. 이 둘이 함께하면 뇌가 10년은 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방패로 적을 맞고 검으로 베는 거예요.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안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때 오메가3가 문을 열어주고 비타민C가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예요. 연구에서 비타민C만 먹은 그룹은 기억력이 12%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메가3를 함께 먹은 그룹은 28%나 올라갔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12%는 조금 나아졌네 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28%는 와, 내가 다시 젊어졌어 하는 느낌이에요. 방패와 검이 함께 싸우는 거죠. 뇌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79세 한재호 아저씨를 만나보세요. 진료실에 오시자마자 선생님,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말 잊어버려요. 그게 뭐였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어요. 하시며 한숨 지으셨어요. 대화가 끊기고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아내가 요즘 말수가 적어졌네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한재후 아저씨는 내가 늙었구나 하시며 스스로를 탓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비타민C 01mg과 오메가3를 함께 드시고 점심과 저녁엔 비타민C만 드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생선 기름 냄새가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냄새 걱정에 캡슐을 삼키기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아내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한 달 지나면서 선생님, 아내가 요즘 말 많아졌네 라고 웃어요 하셨어요. 2달, 3달 지나면서 옛날 사진을 보며 이때 우리 결혼했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8개월 후 인지평가 점수가 15점이나 올랐어요. 이제 아내와 옛날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눈물이 뇌가 살아난 증거예요. 한재후 아저씨는 이제 아침마다 오메가3를 챙겨 드시고 선생님 덕분에 다시 남편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실천은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호흡 운동하며 비타민C와 오메가3를 함께 드세요. 호흡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비타민C는 그 산소를 보호해요. 오메가3는 뇌세포를 튼튼하게 해요. 하루 한 번 퍼즐이나 책 읽기로 뇌를 깨워주세요. 퍼즐 한 조각 맞출 때마다 뇌가 고마워하고 반응해요. 이 작은 습관이 뇌를 10년 젊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도 한재후 아저씨처럼 내가 다시 젊어졌어 라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 6,000mg을 안전하게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비타민C의 효과는 어떻게 먹느냐가 90%예요. 3가지 핵심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 진료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이 원칙을 지키신 분들은 몸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식사 중간에 먹는 거예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식사를 시작하고 5분쯤 지나서 천천히 드세요. 왜냐하면 위에 음식이 조금 들어가면 비타민C의 산 성질이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요. 게다가 음식과 함께하면 장에서 흡수가 더 잘 돼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실제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공복에 먹은 그룹은 위 불편이 많았지만 식사 중간에 먹은 그룹은 불편이 68%나 줄고 흡수율은 15% 높았대요. 67세 박영수 아저씨를 기억하세요. 처음엔 아침 공복에 7,000ml를 드시다가 속쓰림으로 포기하셨어요. 선생님, 이건 제게 안 맞아요 하시며 한숨 지으셨어요. 제가 식사 시작하고 5분 후에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 드렸더니 2달 만에 선생님, 피로가 줄고 작은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피부도 밝아졌어요 라고 웃으시며 오셨어요. 그 미소가 바로 원칙의 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루 3번 나누기예요. 아침 식사 중간, 점심 식사 중간, 저녁 식사 중간에 각각 2000ml씩 드세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쌓이지 않고 3-4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하루 한 번 먹으면 혈중 농도가 잠깐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져요. 하지만 3번 나누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 하루 3번 나눠 먹은 그룹은 흡수율이 70%였어요. 한 번에 먹은 그룹은 20%밖에 안 됐어요. 이 차이가 암 예방, 치매 예방에 얼마나 큰지 아시죠? 68세. 최대현님은 아침에만 먹다가 효과 없어요 하셨어요. 3번으로 바꾸니 한 달 만에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원칙은 가루형으로 먹는 거예요. 정제나 캡슐이 아니라 가루를 물 200ml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가루는 입에서부터 흡수가 시작되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부담이 적어요. 정제는 위에서 녹는데 시간이 걸려 흡수율이 떨어져요. 73세 한지영 할머니는 정제로 먹다 위통이 생겼어요. 선생님, 삼키기만 하면 속이 답답해요 하셨어요. 가루로 바꾸고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더니 6개월 후 피부톤이 밝아지고 작은 상처가 빨리 나아요. 이제 가루통이 제 식탁 필수품이에요 라고 웃으셨어요. 가루는 가격도 저렴하고 양 조절도 쉬워요. 이 3가지 원칙, 식사 중간 3번 나누기, 가루형, 이게 비타민C의 핵심이에요. 처음엔 하루 6.2mg은 부담스러워요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천천히 늘려가는 4주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처전부터 하루 6.9mg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너무 많아 하시죠?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은 급한 걸 싫어하니까. 천천히. 마치 새 친구를 사귀듯이 비타민C와 친해지면 돼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께 드린 4주 계획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첫 주엔 한 번에 1.1mg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3번, 총 3000mg이에요. 몸이 오늘은 이 정도구나 하고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엔 1.5mg로 살짝 올려서 총 4-5ml. 세 번째 주엔 6mg로 맞춰서 총 6.9mg에 도착해요. 네 번째 주부터는 그대로 쭉 유지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갑자기 많은 양을 넣으면 장이 어머, 뭐야 하며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주씩, 한 숟갈씩 늘리면 몸이 고마워. 천천히 와서 좋네 하며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70세 김영희 할머니도 처음엔 하루 3번 나한테 무리일까봐 하셨지만 4주 따라 하시고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라고 전화 주셨어요. 습관 만드는 건 더 쉬워요. 식탁 한가운데에 가루통과 작은 계량 스푼을 올려놓으세요. 밥 먹을 때마다 눈앞에 있으니까 비타민C하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외출할 때는 작은 지퍼백에 하루 분량을 미리 나눠 담아 가방에 쏙 넣어요. 회사 점심, 친구 모임, 어디서든 한 숟갈 타서 마시면 끝이에요. 물병에 시스틱으로 하나 붙여놓으면 물 마실 때마다 오늘도 잊지 않았지 하고 스스로 다독여 줄 수 있어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비타민C가 하루 일과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돼요. 68세 최대현 아저씨는 처음엔 지퍼백 스티커 귀찮아 하셨지만 한 달 만에 선생님, 이제 가방에 없으면 불안해요 라고 웃으셨어요.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뭐가 좋을까요? 과일로 먹으면 상큼하고 좋지만 사실 흡수율은 낮아요. 같은 양을 얻으려면 오렌지 15순개를 먹어야 해요. 게다가 설탕이 많아서 혈당 걱정도 돼요. 합성 가루형은 순도 99.9%,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고 위에 부담도 적어요. 가격도 과일 한 박스보다 저렴하죠. 효과와 편리함, 가성비까지 생각하면 합성 가루형이 딱이에요. 82세 유경자 할머니도 선생님, 과일만 먹었는데 효과 없었어요. 하시다가 가루형으로 바꾸신 후 이제야 진짜 비타민C를 만난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고 습관 들이고 가루형으로 하면 부작용 걱정 없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혹시 설사나 속쓰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따뜻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설사 나면 어떡해요? 속쓰림 생기면 요로결석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40년 진료하면서 그 말씀 수천 번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모든 건 방법만 알면 사라지는 거예요.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친구예요. 친구를 처음 만날 때 급하게 다가가면 놀라잖아요.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면 돼요. 몸이 고마워. 천천히 와줘서 좋네 하며 받아들여요. 먼저 설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비타민C가 장에 들어가면 삼투압이라는 게 생겨서 물을 끌어당겨요. 갑자기 많은 양을 넣으면 장이 엄어. 물이 넘쳐하며 설사를 해요. 그럴 땐 처음부터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7,000전제 mg씩 3번, 총 3,000mg부터요. 그리고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면 돼요. 물이 많으면 장이 편안해져요. 마치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속이 진정되는 것처럼요. 73세 한지영 할머니도 처음엔 선생님, 설사 나서 포기할까봐 하셨어요. 하지만 7,000mg부터 시작해서 물 많이 마시라고 하니 한 달 만에 이제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속쓰림은 공복에 먹을 때 생겨요. 빈속에 산을 넣으면 위가 아야. 뜨거워하며 놀라요. 식사 중간 밥 먹고 5분쯤 후에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돼요. 위에 음식이 쿠션 역할을 해줘요. 속이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67세 박영수 아저씨는 선생님,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타는 줄 알았어요 하셨어요. 식사 중간으로 바꾸니 이제 밥 먹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미소가 속쓰림이 사라진 증거예요. 요로결석 걱정도 많으시죠?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가면서 결정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2리터 물 마시고 마그네슘 400mg을 함께 먹으면 결정이 안 생겨요. 마그네슘은 소변을 부드럽게 해줘요. 미국 하버드 연구에서도 물과 마그네슘만 잘 챙기면 결석 위험은 거의 없대요. 78세 강병호 아저씨는 선생님, 결석 생기면 어떡해요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물 2리터와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니 이제 소변 보는 게 맑고 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철분 과다도 조심해야 해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요. 철분제 먹는 분들은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래야 서로 방해되지 않아요. 선생님, 철분제랑 같이 먹어도 돼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간격 두라고 하니 알겠어요. 이제 안심돼요 라고 하세요. 한근고제 와파린 드시는 분, 암 치료 중이신 분, 혈색 소침착증 있으신 분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몸이 먼저 말해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약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하세요라고 해요. 안전이 제일이에요. 지시실 6세 이정수 아저씨를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 공기르고 먹었더니 설사가 나서 포기할까 봐요 하셨어요. 저는 500mg부터 시작해서 2주마다 500mg씩 올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천천히요 하시더니 한 달, 2달 지나면서 선생님, 이제 6,000mg도 문제없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비타민C와 함께한 여정이 만들어낸 따뜻함이에요. 이정수 아저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작용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몸이 천천히 해줘 하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듣고 따라가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김영희 할머니, 70세예요.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작은 약봉투를 손에 쥐고 계셨어요. 선생님, 비타민C를 매일 먹었는데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서 결국 그만뒀어요 하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공복에 한 알씩 드시다 포기하신 거예요. 겨울마다 감기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이제 나이 탓인가 봐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살짝 잡아드리며 할머니, 약이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방법만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주엔 1,000mg씩 3번. 식사 중간에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게 했어요. 할머니는 하루 3번 괜찮을까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그런데 한 달 지나시니 선생님, 피로가 줄고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3달 후엔 1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났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뻐요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 그 밝아진 눈빛이 바로 비타민C가 제대로 먹혔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죠. 할머니는 이제 식탁 위에 가루통을 올려놓고 매일 3번 챙겨 드시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는 약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85세인 저도 매일 6비비륵을 먹으며 진료를 보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손주들과 웃으며 밥을 먹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몸은 언제나 좋은 습관에 반응하죠. 내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세요. 식탁 위에 비타민C 가루통을 올려놓고 아침 식사 5분 후 길지니미렉을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점심과 저녁도 똑같이요. 이 작은 한 숟갈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 효과를 2배로 만드는 3가지 영양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연이에요.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더 강해지고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이 시작돼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제게 큰 힘이 돼요.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